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미 치료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기미 세수만 잘해도 좋아진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화장품 광고라든지 연예인들 세안법을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중세안, 모공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꼼꼼하게 세안하라는 말이 꼭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기미 있는 분들은 세수 대충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미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미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세안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세안할 때 피부를 문지르는 걸 최소로 해야 합니다. 기미 있는 부위를 잘 살펴보면요, 광대뼈 있는 부위를 따라서 기미가 올라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런 분들 특히 세안 방법이 잘못돼서 기미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세안하면서 피부를 문지르는데 얼굴 양쪽 볼은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해주니까 괜찮은데 광대 쪽은 지방이 없고 바로 뼈가 있단 말이에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저 따라해 보세요. 양볼은 문질러도 자극이 적어요. 그런데 광대는 뼈 때문에 걸리면서 피부에 자극이 더 많죠. 세안하면서 얼굴을 문지를 때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세안하면서 뽀드득뽀드득 하는 느낌으로 세게 문지르게 되면 세안할 때 손이 광대뼈에 걸려요. 그러면 피부에서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게 되는데요. 피부 표면이 벗겨지거나 피부 안쪽에 미세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손상이 누적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부를 재생시키려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기미입니다. 약해진 피부에 햇빛이라는 자극을 받게 되면 피부가 더 손상을 받으니까 약해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라는 보호막을 우리 몸이 만드는 거예요. 기미라는 색소가 사실은 우리 몸이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데 우리는 기미 색소가 보기 싫으니까 색소를 없애는 방법만 찾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잘못된 세안법으로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은 건강한 피부였다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안할 때 특히 광대뼈, 관자 부위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안제로 얼굴을 닦아내는 시간은 1분이 적절합니다. 세안이라는 건 얼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먼지, 각질 등을 씻어내는 걸 의미하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세안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피부가 강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은 5분, 10분씩 꼼꼼하게 세안하면 각질이 벗겨지면서 맨들맨들하게 피부에 광이 나게 돼서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기미가 있거나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민감하신 분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세안해서 정상 피부를 손상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가 있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해서 기미를 가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다 닦아내려고 하죠. 우리 피부는 자체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막과 천연 보습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들이 바로 천연 보습 인자입니다. 천연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노폐물이나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뻐 보이기 위해 바르는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바로 이런 천연 보호 시스템을 망가뜨리고서는 그걸 대신하기 위해 화장품을 발라서 땜빵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도 원래 내 피부가 갖고 있는 천연 보습인자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기미 있는 분들 세안 대충 하셔야 돼요. 왜냐면 천연 보습인자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세안할 때 얼굴을 문지르는 건 1분 이내로 슬렁슬렁 가볍게 자극 주지 않게 문질러 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만약 화장품이 남아있더라도 2, 3일 정도 지나면서 피부에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같이 떨어져서 화장품도 제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세안제 종류가 중요합니다.
정상 피부의 pH를 조사해보면 pH 5.5로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클렌저는 알칼리 pH 7에서 8 정도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칼리 클렌저가 더 잘 씻겨나가기 때문이죠. 메이크업을 두껍게 할수록 커버력이 강할수록 세안할 때 잘 안 씻겨나가죠?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을 쓰게 되고 이중 세안을 해서 메이크업을 지우려고 하는데요.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 등은 피부의 pH를 망가뜨려 피부를 약하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잘 돌아가고 있는 피부 보호 시스템을 이중 세안, 클렌징 오일로 망가뜨린 다음에 더 안 좋은 걸로 땜빵하는 거예요. 기미 있는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해서 일중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 워터보다는 클렌징 폼, 클렌징 젤 제품이 자극이 적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로 일중 세안하니까 메이크업이 다 안 지워져서 찝찝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세안젤을 바꾸거나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크업 제품을 바꿔야 돼요. 기미 때문에 가리려고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되면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면서 기미 색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또 기미를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기미 있는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로 일중 세안으로 지워질 만한 메이크업을 하셔야 하고요. 메이크업이 피부에 일부 남더라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번째,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내세요. 세안제로 얼굴에 피지, 노폐물을 녹여냈다면 제거해야 되는데요. 피지, 노폐물이라는 게 기름 성분이 많아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게 되면 기름 성분을 더 잘 제거할 수는 있지만 정상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헹궈낼 때는 세안할 때랑 마찬가지로 얼굴을 많이 문지르거나 세게 문지르는 것은 절대 피해 주셔야 하고요. 물로 가볍게 닦아내는 느낌이나 손을 피부에 닿지 않게 물을 튕겨서 가볍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각질 제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각질이 들뜬다고 스크럽 제품이나 알갱이가 있는 세안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은 집에서 관리하는 피부 관리 기기들도 많이 나와서 집에서 기기로 각질 제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각질이라는 건 피부 보호 시스템의 일부예요. 각질 속에 바로 천연 보습 인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질을 제거하게 되면 천연 보습 인자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상 피부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각질이 제거되면 처음에는 맨질맨질하니 피부가 광이 나서 예뻐 보일 수 있는데요. 김이 생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각질이 일어나서 하얗게 들뜨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시는데요. 각질이 들뜬다는 건 피부의 정상적인 보호막인 피지막이 손상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지막이 각질을 잡아주어야 각질 들뜸이 없는데 세안하면서 피지막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각질이 들뜨는 거죠. 각질이 들뜨시는 분들은 세안할 때 분명 자극이 있다는 거고요. 각질을 제거하지 말고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보습을 잘해야 각질 들뜬 게 좋아져요. 각질은 절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세안 후에 토너, 스킨 사용하지 마세요. 세안 후에 피부를 정돈하기 위해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토너, 스킨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피부가 약한 기미 있는 분들은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산성 클렌저 1차 세안으로 충분합니다. 스킨 토너 바르면서 화장솜으로 피부를 닦아내는 것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기미 있는 분들은 토너, 스킨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안은 아침, 저녁 2번 하세요. 아침에는 자는 동안 피부에서 분비된 노폐물들과 베개, 침구류 등에 묻어있는 먼지, 이물질 등이 얼굴 피부에 묻기 때문에 가볍게 세안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녁에는 생활하면서 분비된 땀, 피지, 외부로부터 먼지, 오염물질, 세균, 선크림,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피부가 약하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아침 세안을 건너뛰거나 물로만 세안하라고 안내해 드리기도 합니다. 8번째, 기미 있는 분들은 수영, 사우나 가급적 피하세요. 기미 있는 분들은 얼굴에 물이 묻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얼굴에 물이 묻어서 흘러내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물을 닦아내게 돼요. 수영장, 사우나 자주 가시는 분들, 내가 수영, 사우나 하면서 얼굴을 몇 번이나 만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내가 얼굴을 이렇게 많이 만지나 깜짝 놀라실걸요? 또 수영장 물은 기본적으로 pH가 높습니다. 약 7에서 8 정도의 알칼리성 물이에요. 이상적인 피부의 pH는 5.5라고 알려드렸죠? 알칼리 물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얼굴에 묻은 물 때문에 자꾸 얼굴을 문지르게 되면 당연히 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기미 있는 분들 세안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기미 있는 분들 보면 우선 기미에 도움이 된다는 미백 화장품을 사서 열심히 바릅니다. 그래도 기미가 안 나으면 약국에서 멜라논 크림 같은 기미 연고를 사서 바르죠. 그래도 안 되면 피부과를 찾아 레이저 치료를 선택하시는데요. 그런데 레이저 토닝을 10회나 받았는데 기미가 하나도 안 좋아졌다. 또 받을 땐 좋아졌다가 금세 다시 기미가 올라왔다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애초에 기미를 치료하는 것보다 기미를 안 생기게 하는 걸 우선해야 됩니다. 기미를 아무리 치료해서 기미를 없애도 세안하면서 또는 생활 습관으로 기미를 다시 만들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미 없이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한 원칙, 저자극 세안법을 실천한다. 세안할 때 특히 광대, 관자 부위 부드럽게 문지른다. 약산성 클렌저를 이용하여 1분 이내로 문지른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낸다.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토너 스킨 사용하지 않고 보습을 충분히 해준다. 꼭 기억해 주세요. 비주얼 피부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